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딱 판이 바뀌었죠. 다시 옛날로 이제 회귀한 거죠. 중무장에 이제 필요한 전통적인 이제 전투가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성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발하셨어요?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아주 스마트해 보십니다. 시원하고요. 자꾸 하얀 머리가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아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쨌든 뭐 급히 깎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염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표시는 안 나십니다. 예, 아무튼 뭐 시간이 가는 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화제 이슈 아이템, 바로 인도가 이 하나의 K9 자주포를 추가 구매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도 100여 문이나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전혀 뭐 놀라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당연히 안 대표님은 그러신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는 우리가 또 추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주포를 네. 그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방문하고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템으로서 좀 식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수출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수출에 대한 건데 저도 좀 이렇게 흥미롭게 좀 관심이 좀 가는 그 내용은 네. 수출이 이렇게 왜 잘 될까? 어. 그 부분은 이제 뭐 동일하게 우리 독자님들처럼 좀 관심은 있죠. 그거는 수출에 대한 그 특정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 거. 네. 그러니까요. 네. 이 K9이 인도에서는 마지라라는 이름으로 통하네요. 조개 이름하고 비슷한. 네. 마지라. 네. 아, 이거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쪽 말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천둥의 힌디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국마다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언어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체적인 의미들은 비슷한데. 그렇죠. 원래 이 인도가 처음에는 이 K9 마지라 자주포 200여 문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었죠. 네. 근데 처음에는 100문만 주문을 했었고 네. 이번에 다시 추가 주문. 네, 100여 문을 추가 주문을 했는데 네. 아, 인도에서 이게 굉장히 좀 급한가 봐요.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과의 그 국경 분쟁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뭐 한쪽에는 그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왼쪽에는 이제 파키스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키스탄이 이제 주적이다 보니까 그 평상시 전력 증강을 이제 항공 자산, 그다음에 그 해군, 해상이나 수중 전력을 이제 집중했는데 중국 쪽은 방면이 지상군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치누크를 뭐 도입한다든지 어떤 그런 육군 항공 중심으로 그 신경을 썼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견인포, 네네. M777 견인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K9 자주포 쪽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중국 상대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전차 분야도 이제 뭐 계속 꾸준히 이제 증강하고 있는데 제일 급한 거는 역시 이 견인포하고 자주포가 급한가 봅니다. 그렇군요. 요새 또 중국 국경 지역에서 또 아주 그냥 몽둥이 싸움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인도 육군의 네. 그 전력 그 변화, 장비 변화를 이렇게 쭉 보면은 원래 그 인도 육군이 자주포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냉전 시절로 기준을 하면은 네. 아주 오래된 이제 시절이지만은 그 영국제 아보트라는 105mm 이제 자주포 그 세력들은 있었는데 네. 그건 아주 옛날 뭐 얘기고 그 최근에는 자주포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신경을 이제 바짝 쓰고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K9 자주포가 한 번에 다 사기는 좀 자기들이 부담이 됐는지 동시에 이제 그 견인포를 또 세력을 증강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도 군의 전반적인 어떤 세력에서 보면은 이 포병 세력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확실하게 비용대 효과, 가성비가 좋은 K9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인도라는 나라가 네.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나라 아닙니까? 뭐 자국산 무기 개발하는데도 오랜 시간 걸리고 상당히 뭐 복잡하죠. 그 땅덩어리만큼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좀 바로 집행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K9 자주포는 긴급 소요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 경쟁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독일의 뭐 PZH-2000을 생각할 텐데 그 막판에 그 상당히 그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거는 역시 러시아제 자주포. 그게 좀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면 이름이 뭐 마스타라고 하는지 무스타.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무스타 자주포.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인도가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사고 비축하고 선호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비싸. 러시아제가. 예, 비싸고 상대적으로 K9보다 비싸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긴급 소요에 맞춰서 빨리 만들어서 들어오거나 이제 빨리 배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그러니까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뭐 지금 또 러시아에 주문한다고 이게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능 스펙을 보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우리는 이제 155mm지 않습니까? 그렇죠. 52 구경장에. 예. 근데 러시아의 이 무스타 자주포는 152mm. 152mm. 그러니까 좀 요즘 현상이 152mm에서 155mm로 다 바꾸는 이제 자주포를. 야, 이 3mm 차이가 큽니까? 근데 이 포탄의 어떤 성능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러시아제 152mm 그 규격화된 게 옛날부터 이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옛날 구형 자주포부터 네네. 성능이 안 나오는 사거리부터 안 나오는. 그리고 이 뭐 탄의 보관이라든지 뭐 장약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냉전 시절 때부터 이 미국제를 중심으로 한 자주포가 성능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유럽제하고. 네. 반면에 구소련, 러시아제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무스타라는 자주포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냉전 시절 때 그 개발이 됐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 흐지부지 양산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제 자주포를 많이 사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과도기에서 우리가 이제 K9 자주포가 95년, 96년도에 상당히 저기했죠. 개발이 막바지에 와서 2000년도부터 실전 배치되는데 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꾸준히 배치하고 양산 배치해서 이 시기를 잘 탄 거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그 자주포가 특별한 게 그 독일제 PZH 2000밖에 없었고 네네. 나머지 뭐 영국제라든지 뭐 프랑스제들은 뭐 단종이 되는 그리고 성능이 좀 떨어져요. 사거리 같은 게 보통 뭐 30km대 우리는 40km를 목표로 이제 개발이 됐고 사거리가 그래서 이제 뭐 그 전까지는 뭐 프랑스제, 영국제가 좀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 단종이 됐고 뭐 하다못해 이태리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기가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독일제하고 대한민국 자주포가 아주 그냥 선두에 서는 그리고 양산이 되고 있는. 네. 근데 대량 양산은 역시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1000문 이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기반이 이제 튼튼하게 다진 거죠. 그 군수 지원 문제도 우리가 더 우월하고 독일제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아주 뭐 독주하다시피. 그러면 독일과 대한민국 자주포를 얘기했는데, 네. 그 뭐 미국제는 뭐 없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팔라딘 자주포. 네. 근데 역시 이게 구형 자주포를 개량한 거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거리가 30km대. 아 그래요. 네. K9이 40km대인데. 근데 뭐 K9 자주포의 성능이 랩탄, 그 로켓탄 그 해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쏘는 랩탄 같은 경우, 네네. 그 해외에서 평가할 때는 50km까지 날아간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줘요. 더 날아간다 실제로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현재 기준으로 50km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저길 두는 거죠. 킬로미터 그 사거리를 자주포가 현재로서는 유일하죠. 50km까지 갈 수 있다. 그냥 한번 넓은 그 장소에서 쏘면은. 거기다가 이 30초당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발사 속도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기준을 하면은 네. 사실 뭐 PZH 2000보다 좀 떨어져서 그러면서는 이제 2위. 독일제보다는 이제 밑에 바로 밑에 네네. 위치하는. 그래서 현재 뭐 K9 A2, 뭐 A3 이런 게 무인화 시키는 것까지 해서 그 개량을 계속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무인화도 중요하고 발사 속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이제 개량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다만 이제 K9 A1은 좀 소폭 개량이라서 네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A2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능이 이제 확장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K9 바지라가 원래는 주로 사막에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국과 대치 문제로 인해서 산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해요. 산악지대인데 뭐 산악지대라고 해서 뭐 그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중동부 전선, 중부 및 동부 전선에 보면은 그 후방에서 그 부대, 예를 들어서 뭐 28사단 가보니까 이제 바로 그 배후에서 그 포대가 이제 진을 치고 사격을 이제 지원 사격하는. 그래서 산악 지역을 앞에 두고 이제 어떤 후방에서 바로 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에 수출하는 K9 자주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 반대측.
예. 중국. 예. 중국의 자주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게 공식적으로 네네. 양산을 좀 하면서 알려진 게 7종류. 7종류나 됩니까? 근데 중국제 무기들은 그 특히 지상 무기체계들은 너무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네. 뭐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게 많아가지고 땅이 넓다고 해서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러시아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네. 7종류로 좀 알려지고 있죠. 그 중에서 좀 그 표준화된 거 좀 네. 많이 만들어서 중국군한테 표준화됐다는 최신형이 예. 050, 050. 52구경에 이제 155mm 포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최대 사정거리가 30km. 30km. 아, 네. 짧네. 그러니까 이제 좀 바로 전세대죠. 네. 뭐 걸프전 당시에 최신 그 자주포가 30km의 사거리를 갖는 거였으니까 뭐 네. 프랑스의 GCT 같은 거. 어. 그래서 한때 그 걸프전 그 개전 완전히 그 거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걱정했던 게 이제 네. 프랑스제,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갖고 있는 프랑스제 GCT 자주포를 걱정했죠. 사거리가 그 당시에는 걱정했던 사거리가 30km 최대 사정거리.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이제 그 예. 이후에는 이제 40km대로 올라갔지만은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트렌드가 현재 그 정도 수준.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있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7종류인데 이게 역시 수출하기에는 뭐 다른 나라 자기들 우호국들 네. 당연히 이제 인도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상 적국이겠지만은 네. 국경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수출하기에는 군수 지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아. 왜냐면 걸프전 끝나자마자 엉뚱하게도 그 혜택을 본 쿠웨이트 이제 뭐 이라크군에 점령됐다가 이제 우리 다국적군이 이제 해방시켜준 쿠웨이트 군이 네. 전쟁이 어떤 휴전된 상태에서 중국제 자주포를 주문합니다.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PZL 45형. 아. 그것도 이제 뭐 사거리가 뭐 거의 30km대인데 이걸 한 27대 주문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자주포 수출이 그렇게 딱히 뭐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전차는 좀 계속 이때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뭐 수출에 이게 지금 군수 지원 문제도 역시 안 좋은가 보더라고. 아. 근데 우리나라 자주포는 이제 군수 지원이 좀 잘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 후속 군수 지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중국 것도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K9 자주포와 경쟁 상대인 이 독일의 네. PZH-2000 네. 이 자주포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성능상으로 이제 평가받기를 전 세계 1위. 그다음에 이제 K9이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어떤 평론가들이 네. 그러면 그만큼 성능이 좋으면 잘 팔려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 PZH-2000이 등장할 시기가 냉전이 이제 막 끝나고 아. 냉전이 이제 막 끝난 상태에서 여기저기 이제 국지전은 있었지만은 대규모는 아니었고 이제 그게 유고 코소보 내전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조용했다가 2014년 그 크림반도 그 합병 위기죠. 네. 그 전까지는 자주포의 필요성이 느끼질 못했죠. 없었죠. 오랜 기간. 근데 우리나라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 끊임없이 북한을 대비해야 되는. 예. 그래서 모든 그 포병 세력을 현대화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주어져서 우리 K9 자주포를 그냥 끊임없이 양산을 해서 배치를 이제 끝냈죠. 그 기간 중에도 우리는 열심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수출 시장까지 나가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왔죠. 그러면 PZH-2000은 그 동안에 뭐 양산 대수가 몇 대냐? 350여만. 그러니까 아까 그 냉전 탈냉전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했으니까 네. 그 냉전이 풀린 시기가 91년도 아닙니까? 네, 91년도 이후죠. 거의 뭐 30년 좀 넘게 지난 과정 속에서 그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네. 이거 왜냐면은 뭐 90년대 들어와서 탈냉전이 되고 나서 그 유고 코소보 내전이 계속 이어졌죠. 90년대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03년도가 이라크전인데 그거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진행했던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대테레 전쟁이 또 옆에서 있었죠. 예.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봤을 때 대테레전 무기는 소요가 많았는데 거기에 핵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헬리콥터라든지 네. 장갑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외가 된 게 야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중무장이 왜 필요하냐? 그게 바로 전차하고 자주포였죠. 그러니까 그 현상이 대테레전이 2021년 8월달에 끝났지만은 네. 2001년 9월달부터 20년 동안 득세를 한 거는 헬리콥터, 기동수단, 그렇죠. 뭐 수송기라든지 그리고 장갑차 정도, 전차가 아니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딱 판이 바뀌었죠. 뒤집어졌네요. 다시 옛날로 이제 회귀한 거죠. 중무장에 이제 필요한 거. 예. 전통적인 이제 전투가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